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책을 공유하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저는 부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바로 좋아요, 구독 먼저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체벌과 학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체벌 그리고 학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책 소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7년 출간된 이후로 굉장한 화제를 안고 이 분야 관련해서는 거의 필독서로 자리를 잡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요새 계속해서 이제 뉴스라든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금 이 책을 좀 안 읽은 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정이나 육아 관련된 최고의 책, 필독서, 다른 모든 책을 다 제쳐두고 모든 집집마다 한 권씩 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 저는 핑크빛 커버를 벗겨낸 이 표지 책으로 갖고 있고요. 전형적인 가족 어떤 상을 일러스트로 이렇게 좀 그려낸 이런 표지나 일러스트가 좀 있고요. 저자 김희경님은 기자로 18년 그리고 국제구호단체에서 한 6년 정도로 활동하시면서 이 아동, 특히나 이 체벌이나 학대 관련된 이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 관련된 일들을 깊이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가족 관련된 사회 현안이나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을 찌르면서도 그 핵심에 다가가는 근거들을, 데이터들을 아주 선명하게 잘 제시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가족이 얽힌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아동 인권 혹은 아동 학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잡아서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포인트, 체벌과 학대 사이.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규범이나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언컨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체벌을 하는 순간 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 가족주의, 전통적인 이 가정 안에서의 훈육 을 빌미로 한 체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친부모로 인한 체벌이 많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요새 데이트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뺨 몇 대씩은 때리는 장면을 혹시 지나가다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장면을 이제 보지 않죠. 부부간의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여전히 만연하고 여전히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전보다는 조금씩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유독 아동의 문제, 이 아이들의 문제에서는 체벌, 사랑이기 때문에 폭력을 용인하는 이 분위기가 있다고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런 사랑의 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 근대 전후로 해서 사실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 용인되는 거. 그 매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받는 아이는 그 감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2001년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이들이 맞았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리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처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무시당함, 화남, 혐오스러움, 끔찍함, 창피함, 비참함, 충격받음. 그 중에서 미안하다거나 반성한다는 느낌을 말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체벌이 교육적으로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체벌이 교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부모의 소유물로서 아이를 본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도 하나의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는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미숙한 우리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통제 가능하고 내 재산이나 소유물 같은 식으로 여전히 하나의 주체적인 인권을 보지 않는 지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부모를 포함한 모든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스웨덴은 실제로 체벌을 금지하니까 학대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1960년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는 부모가 있느냐고 했을 때 90%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요. 병원에 신고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 건수도 6배로 줄어들었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독서 포인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정상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좀 4인 가족에 아빠는 직장인에 좋은 대기업 같은 데에서 일 열심히 하고 월급도 좀 잘 받고 보너스도 있고 엄마는 주부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 딸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한 4인 가족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들어맞지 않는 수많은 다양한 방식의 가족의 그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가족 결합들이 다양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뭐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가정과 그 파트너로 인한 또 새롭게 이제 만난 아이들과의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작동하는 한 한국 사회는 이 가족주의 안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출산에 비혼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던 나라에 아동학대나 아동폭력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 지수가 낮아지지 않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겪었는데 왜 여전히 가족주의가 이렇게 사회 모든 곳에 침투하고 모든 곳에 가장 지배적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수많은 인류학자들의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은 이 한국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안정망 없이 단지 각자 도생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한국의 근대화 이후에는 오로지 가족만이 유일하게 남은 어떤 마지막 벼랑 끝에 남은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주의는 운명 공동체로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동반자살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죠. 자녀들이 자신도 똑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동아시아권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훨씬 더 빨리 이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중국에서는 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부모 없이 자식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사회에 내버려질 바에 내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운명공동체로서 작동하는 이 가족주의, 그리고 그 가족주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다시 좀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공공적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큰 대안은 공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공감보다는 우선 정책과 법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비물리적인 이런 용어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이 가족주의 바깥에서 혼자 그냥 쓰러져 가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아동 인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용적인 육아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육아 관련된 책들은 여전히 항상 많이 팔리고 어떻게 내 아이를 잘 건강하게 잘 키우고 어떻게 잘 학습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 정말 필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전히 너무나도 학대가 넘쳐나고 이 가족주의라는 이 구성원 안에서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립하면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로서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이 좀 먼저 읽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열린 공동체 그리고 자율적인 개인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직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직접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이 맨 처음 부모 체벌 금지법을 발의할 때 굉장한 사회적인 몸살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삐삐 롱스타킹으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폭력에 반대합니다라는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설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한 여성에게 들었던 일화를 알려주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낭독해드릴게요. 209쪽인데요. 이 연설에서 린드그렌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한 여성에게 들었던 일화를 들려준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시절 젊은 엄마였던 그 여성은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매로 가르치려고 아들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시킨다. 한국의 엄마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다. 아이들이 직접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고 몇 대 맞을지도 결정하라고 함으로써 네 죄를 네가 알렸다와 같은 경고와 함께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갖도록 한다는 방식 같은 건 말이다. 그런데 이 소녀는 회초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한참 만에 울면서 돌아와 작은 돌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회초리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에 이 돌을 저한테 던지세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하길 원하니까 회초리 대신 돌을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천진한 아이의 이 말이 엄마로 하여금 아이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도록 만든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달은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다. 그 순간 자신이 했던 결심, 앞으로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는 아들이 주워온 돌을 버리는 대신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면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돌멩이 같은 것들 집에 두면서 체벌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유교적인 배경의 전통도 있지만 그리고 보수 기독교의 배경도 있잖아요. 기독교의 잠언 같은 성경 구절에서는 아이를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체벌도 이 기독교적으로 많이 강화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은 시대마다 늘 바뀌어왔고 전문 신학자들이나 그 시대의 또 법안이나 그 목소리들과 늘 다양하게 서로 변주하면서 신중하게 이 사회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는 당연히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현대의 어록푼 메시지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방 한 군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위에 링크 퍼가기 해주셔서 1호 책방 오늘 좋으셨다면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